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PWM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WM. 자, PWM이란 무엇일까요? 자,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즉, 펄스 폭 변조란 뜻이지요. 자, 이 펄스폭 변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 내에서 QTB를 변화시켜서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LED 조명 제품의 광량이나 DC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LED 조명의 광량 조절, 즉 디밍 제어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DC 모터의 속도 제어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PWM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제가 임의의 펄스를 지금 도시를 하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자, Y축은 볼테지 축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의 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펄스를 조금 더 분석을 좀 한번 해 볼까요? 자, 펄스를 보시면, 자, 이 X축이 시간의 축이니까 이 펄스는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 펄스를 분석을 해보면 레벨이 있고 엣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요게 지금 5V를 유지를 하고 있는 요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레벨인데요. 하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 레벨이라고 한다. 자, 하이 레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0V인 구간을 우리는 로우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펄스는 레벨이 있고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이 하이 레벨은 전압으로 말하면 5V를 말하는 거죠. 5V를 말하는 거고 디지털 논리값으로 이야기를 하면 디지털 논리값 2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스위치로 말하면 온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온된 거죠. 자, 이 로우 레벨은 자, 전압으로 얘기를 하면 0V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논리값으로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로 말하면 오프가 되겠지요. 이렇게 자, 레벨이 있습니다. 클럭 이런 펄스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자, 모서리는 올라가는 모서리와 내려가는 모서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모서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서리고 그리고 여기는 내려오는 모서리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요 올라가는 모서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승 모서리라고 합니다. 상승 모서리. 자, 상승 모서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것을 라이징 엣지라고 합니다. 라이징 엣지다. 라이징 엣지다. 자, 혹은 뭐 파지티브 엣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지티브 엣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모서리는 자, 그 로우 레벨에서 레벨로 얘기하면 로우 레벨에서 어디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모서리가 바로 상승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논리값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논리값 0에서 1로 올라가는 모서리를 우리는 상승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요 모서리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요 모서리는 이제 우리는 하강 모서리라고 합니다. 하강 모서리라고 하지요. 자, 모서리는 다른 말로 falling 엣지라고 합니다. falling 엣지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네거티브 엣지라고 합니다. 자, 하강 모서리는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모서리를 일컬지요. 자, 디지털 논리값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모서리를 우리는 하강 모서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모서리와 하강 모서리의 그 속도는 일반적으로 상승 모서리가 좀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펄스, 즉 클럭 펄스를 보시면 레벨이 있고요. 자, 레벨은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있으니 올라가는 모서리, 상승 모서리와 내려오는 모서리, 하강 모서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자, 지금 이 펄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5V, 0V, 5V, 0V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자, 어떤 펄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반복되는 구간에 걸리는 시간이 자, 요 0초부터 요 0.2초까지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구간에 걸리는 요 시간을 반복되는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맞습니다. 예, 자, period 혹은 cycle time 자, 혹은 우리는 그냥 이것을 주기, T, 라지 T,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정의를 내리면 주기라고 하면 어떤 반복되는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정의를 하지요. 자, 여러분. 자,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0초에서 자, 요 0초에서 자, 여기까지 제가 그려드린 여기까지에 지금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죠? 자, X축이 시간의 축이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1초가 걸렸죠? 자, 맞습니다. 여기가 1 second 1초가 걸렸죠? 1초가.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1초 동안에 이 주기가 사이클 타임이 몇 번이 반복됐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반복됐죠? 이것이 바로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프리퀀시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피어리어드 혹은 사이클 타임 혹은 주기의 횟수가 4회이지요. 그래서 프리퀀시는 4Hz가 됩니다. 이렇게 4Hz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파수는 자, 이 피어리어드 분의 1입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지요. 개념인데요. 자,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기가 0.25초죠? 자, 한번 요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주파수는 4Hz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주기 0.25초 분의 2를 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렇죠? 0.25 자, 초분의 1 하면 4Hz가 나오는 거죠.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자, 지금 요 레벨 여기가 지금 이제 Vmax죠. Vmax 값이고요. 여기에 0V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가 Vmin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max와 Vmin 요 사이의 값을 우리는 뭘로 표시를 하냐면 자, 진폭이라고 일컫습니다. 진폭. 자, 그래서 자, 요게 진폭인데 진폭은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이 앰플리튜드는 지금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5볼트지요. 여기 지금 5볼트죠. 자, 여기가 5볼트죠. 5볼트죠. 그렇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자, V max 빼기 V 미니멈 값 최대값에서 미니멈 값을 뺀 값이 뭐다? 그렇죠. 앰플리튜드 값이 되겠습니다. 진폭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듀티 레이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주기
요 주기 한 주기에서 요 하이 레벨이 즉 5볼트가 나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린 요 파형은 정확하게 요 칸수로 보면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렇죠? 하이 펄스가 여기 다섯 칸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우 펄스가 다섯 칸이 나오지요. 정확하게 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요 하이펄스가 나오는 구간을 자, 요 하이펄스가 나오는 구간과 로우 펄스가 나오는 구간을 한번 다시 표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하이펄스의 구간과 로우 펄스의 구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고 하이 펄스의 구간을 시간을 TH라고 제가 표시를 하고 로우 펄스가 나오는 시간을 로우 타임, 로우 레벨 타임, 하이 레벨 타임 이렇게 TH와 TL로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한 주기를 T로 이렇게 주기 T로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주기 T는 뭐죠? 자, TH 플러스 TL이죠. 그렇죠? 예, 요게 성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듀티 레시오, 듀티 사이클 혹은 듀티 레시오. 이 듀티 레시오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듀티 레시오는 자, 한 주기분의 TH 시간, 하이 레벨이 나오는 시간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 값이 바로 듀티 레시오가 되겠습니다. 듀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참고로 요 TH는 다른 말로 하이 레벨이 나오는 구간이다 해서 T 온 시간이다. 혹은 TL은 T 오프 시간이다.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제가 도시한 이 파형의 듀티 B를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듀티 레시오. 자, 이렇게 듀티 자,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듀티 레시오는 T분의 TH 곱하기 100인데 자, 요 t는 뭐라고 해서 주기는 th 플러스 tl이죠. 요거 분의 th 곱하기 100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여기 제가 도시한 것과 같이 도시한 것을 보면 뭐죠? th와 TL이 정확하게 같지요? 자, 그래서 요 TH와 TL이 같기 때문에 TL을 TH로 놓으면 2TH분의 TH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2분의 1만 남죠?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5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그 펄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50%죠? 듀티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듀티비는 50%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50%의 듀티 사이클에 대한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요 펄스의 평균 전압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전압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전압을 우리가 V average 해서 VAVE라고 해볼게요. 이 평균 전압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Vmax 값에다가 요 duty ratio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값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Vmax 값은 몇 볼트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5볼트지요? 5볼트 곱하기 자, 듀티 레시오가 얼마예요? 50%, 즉 0.5지요? 0.5.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2.5볼트가 되겠지요? 평균 전압이. 자, 이런 클럭 펄스를 듀티비가 50%인 그리고 Vmax 값이 5볼트인 이런 펄스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LED에 요 펄스를 자, LED에 이렇게 LED를 부하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듀티비가 50%고 Vmax가 5볼트인 그 펄스를 이런 LED 회로에
연결을 부하에 걸어주면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몇 볼트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2.5V의 평균 전압이 요 부하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평균 전압을 제가 한번 도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2.5V니까 여기 5칸이죠. 한 칸당 제가 볼트 디비전을 1V로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자, 2.5V죠. 2.5V죠. 자, 평균 전압이 2.5V인 이런 펄스가 지금 그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듀티 레시오, 듀티 사이클에 대한 전부예요, 여러분.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자, 다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양한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펄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펄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PWM의 듀티 사이클, 다양한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X축은 이제 타임축으로 자 단위가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는 지금 이제 1밀리세컨드죠. 1밀리세컨드니까 한 사이클이 1밀리세컨드니까 주파수는 얼마죠? 맞죠? 1kHz죠. 어떻게 1kHz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1kHz가 어떻게 나왔죠? 자, 요 주파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기가 1밀리세컨드 세컨드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요 밀리는 1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초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1000분의 1분의 1이니까 위로 이제 올라가면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3승이 되죠. 자, 그래서 자, 1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헤르츠가 되는 거죠. 헐츠가. 그러니까 10의 3승 킬로죠. 그래서 1kg 헐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 환산하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파형은 주기는 다 1ms고요. 자, 첫 번째 것은 요 칸수를 보시면 이제 타임 디비전이 이게 10칸으로 제가 10칸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요것은 요 듀티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첫 번째 거 듀티 요 펄스의 듀티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주기는 자, 요거죠? 요것 분의 10칸 분의 두 칸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 듀티비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듀티 레시오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듀티 레시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기분의 뭐라고 했어요? 자, 하이 레벨에 굴리는 시간 TH 곱하기 100이라고 했었죠? 자, 10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주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한 주기인데 자 얼마요? 1 밀리세컨드죠. 한 주기가 그러니까 자 여기가 1 밀리세컨드 1 밀리세컨드 분의 자 이게 그 한 칸은 얼마예요? 그럼 여러분들 10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이죠. 즉 0.1 밀리세컨드죠. 근데 하이레벨 구간이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이니까 얼마? 0.2 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그렇죠? 자, 20%의 듀티비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PWM 파형의 듀티 사이클은 2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듀티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정확하게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은 5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것은 자, 8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100%죠, 여러분? 10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형은.
자, 그래서 각각의 PWM 파형의 듀티 사이클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의 평균 전압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전압은 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자, 요거 자, 평균 전압은 1번 파형의 1번 2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평균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자, 평균 전압은 어떻게 1번 파형의 평균 전압은 Vmax 맥스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듀티 자, 듀티 사이클 듀티 레시오 값을 곱해주면 된다. 자, Vmax는 5V다. 5V에다가 자, 20%니까 0.2를 곱해주면 1V가 되는 거죠. 1V가 평균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V의 평균 전압이니까 첫 번째 파형의 평균 전압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V죠. 자,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에버리지 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뭐다? 볼테이지가 된다. 에버리지 볼테이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듀티비가 50%인 평균 전압은 얼마가 되나요? 자, 5V에다가 0.5V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55, 25 해서 2.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의 평균 전압은 자, 2.5V가 되는 거죠. 2.5V. 맞습니까? 자, 2.5V의 에버리지 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파형은 에버리지 볼테이지가 몇 볼트였었어요? 네, 1볼트였었죠? 1볼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듀티비가 80%인 경우에, 80%인 경우에는 Vmax 5볼트에다가 0.8을 곱하면 되니까 무려 4볼트가 되는 거지요. 평균 전압이 4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전압이 4V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티 사이클이 100%인 그 PWM 파형의 평균 전압은 몇 볼트죠? 맞습니다. 5V인 거죠. 5V입니다. 자, 이렇게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듀티 사이클에 대한 평균 전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러한 PWM 파형이 그 모터나 LED 조명에 그 LED 조명 부하에 가해졌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듀티비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이제 빨라지고 혹은 LED의 조명의 밝기는 더 밝아지겠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자, 이렇게 갈수록 그렇죠? 자, 이렇게 갈수록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뭐가 듀티 레시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 속도가 증가된다. 그렇죠? DC 모터의 속도가. 그리고 그 듀티비가 작아질수록 속도는 저속으로 된다. 그렇죠? LED의 밝기는 어떻게 된다? LED의 밝기는 증가한다. 그렇죠? 밝기는 그다음에 LED의 밝기는 듀티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듀티비를 조정을 해줌에 따라서 즉 펄스 폭을 변조해 줌에 따라서 LED의 밝기라든지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AT메가 128에서 타이머 카운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PWM 파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W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PWM의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론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주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는 그 원리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PWM은 효율적인 스위칭 제어의 기본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PWM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회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하나씩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OPAMP를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OPAMP 응용 회로 중에 이것이 뭘로 활용이 되냐 하면 비교기 회로예요. 비교기로 동작을 합니다. 비교기로 동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컴패레이터, 비교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반전 비교기와 자, 비반전 비교기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을 그 반전 그 입력 단자로 그 입력 신호를 받으면 이제 반전 비교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반전 입력 단자로 입력을 받으면 비반전 비교기가 되는 거예요. 전 강에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나름인데요. 어떤 것을 입력으로 가져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지금 여러분들 OP앰프는 어떻다?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플러스 입력과 자, 요 플러스 입력이 비반전 입력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입력이 뭐라고 그랬어? 반전 입력이라고 했었죠? 반전 입력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입력이 두 개가 있고 6번 출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것을 자, 요 가변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V early F 기준 전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전압으로 보고 요 3번 입력, 비반전 입력을 자, 입력 신호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비교기는 뭐가 되나요? 자, 여기가 VI 입력으로 보면 자, 입력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비반전 비교기가 되는 거죠. 비반전 비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원 단자의 7번에는 VCC, 그 다음에 4번 단자에서는 0V 그라운드를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출력되는 전압은 요 VCC 5V나 혹은 뭐가 나온다? 여기 0V 그라운드 0V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비교를 해서 출력되는 결과 값은 0V이거나 뭐가 나온다? 플러스 5V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비교기를 분석을 해보고 자, PWM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입력 단자에 자, 어떤 팔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냐 하면 그렇죠. 자, 삼각파나 톱니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뭘 넣어준다? 여기에 자, 입력 단자에 삼각파나 톱니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톱니파를 넣어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AVR의 타이머 카운터에서 자, 페이스 커렉트 PWM이냐, 패스트 PWM이냐가 나뉘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입력 VI 입력 담자를 통해서 삼각파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요 입력 단자로 삼각파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를 좀 그릴 텐데 자, 시간이 조금 그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뭐 이런 파가 자, 이런 삼각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삼각파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런 삼각파가 여기 입력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 VREF는 이제 가변 저항 100K를 통해서 0V부터 5V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 와이퍼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 여기에 기준 전압으로 VREF로 잡히는 전압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0볼트에서 요 VREF는 어떻게 0볼트에서 몇 볼트까지? 5볼트까지 스윙을 하겠지요? 스윙을 하겠지요? 자, 그래서 요것은 자, 그러면 요때 정확하게 50%의 와이퍼가 정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몇 볼트가 여기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나요? 걸리나요? 맞습니다. 2.5볼트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 2.5볼트를 제가 여기에 도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2.5볼트 요게 뭐다? VREF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여기에서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서 자, 요 기준 전압보다 요 구간은 입력 전압이 클 때죠. 그리고 요 아래 요 파형은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작을 때죠. 그때마다 이게 비반전 비교기니까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이 볼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비반전 비교기는 그렇죠. 그리고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는 로우 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0볼트가. 그리고 여기는 다시 기준 전압보다 요 빨간색보다 큰 전압이 나오면 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은 로우 볼테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이 볼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5볼트가 나올 거고, 여기는 0볼트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5볼트보다 OPMP의 흡수 전압을 뺀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준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나오면 자, 여기 보시면 높은 전압이 나오면 이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요 구간, 그렇죠? 요 구간에서는 뭐가 나온다? 하이 펄스가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전압보다 요 낮은 전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 요 구간에서는 로우 펄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기준 전압을 이제 이렇게 올려주거나 혹은 내려줌에 따라서 가변장을 조절을 해서 요 펄스 폭을 요 하이 펄스의 요 펄스 폭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요 하이 펄스 구간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지요. 로우 펄스를 길게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PWM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비교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 비교기에 그 삼각파나 톱니파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기준 전압을 가변시켜 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펄스 폭을, 즉 GTB를 가변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PWM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WM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회로를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검증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프로테우스로 이 PWM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이제 좀 전에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회로를 미리 그려 놨고요. 이 회로에 이제 그 삼각파를 인풋 쪽에 입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그 출력 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자, 개측기 모드에 보시면 왼쪽에 자, 여러분들 여기 개측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측기 모드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 자,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좀 가져와 볼까요?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자, 가지고 와서
자,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4채널로 이렇게 가상 계측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뮬레이션 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터미널스 모드에, 자, 터미널스 모드에 그라운드를 하나를 가져와서, 자, 그라운드 연결하고요. 자, 여기에서 인풋 신호의 삼각파를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채널 A,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A로 입력되는 자, 인풋에 입력되는 삼각파를 한번 볼 거고요. 자, 채널 B로는 자, 요 레퍼런스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2번 파형을 2번의 직류 전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C는 출력 파형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WM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프로브의 볼테이지를 하나를 여기 자,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볼테이지는 우리가 V 레퍼런스 전압 REF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WM의 원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 파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좀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조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 자,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먼저 삼각파를 넣도록 할게요. 삼각파 외부 폼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극성은 단극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0Hz의 주파수를 놓고 자, 요 레인지를 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인지를 10Hz에다 놓고 자, 여기 그 10배를 해주니까 100Hz가 되는 거죠. 프리퀀시는 100Hz로 일단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자, 전압은 자, 레인지는 1V에다 놓고 자, 이것을 레벨을 조정을 해서 자, 5V로 맞추도록 할게요, 여러분. 5V로 맞출게요. 5V로 맞췄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파수는 100Hz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 전압은 10V로 5V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자, 그리고 자, 스코프를 조금 조작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자, A 채널 그라운드 레벨에 놓고 B 채널도 그라운드 레벨에다 놓고 그 다음에 C 채널도 일단 그라운드 레벨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놓도록 하고 자,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라운드 레벨을 일치를 좀 시켜 놓을게요. 자, 여기 일치를 이렇게 시켜 놓고 다시 DC 그 다음에 DC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볼트 디비전을 자,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자, 일단 볼트 디비전은 자, 2볼트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2볼트로 맞춰 놓을게요. 2볼트로 맞춰 놓고 자, 그 다음에 2볼트로 맞추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요 타임 디비전을 조금 자, 이 정도 2ms로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요 파형을 자, 출력 파형이에요. 요 채널 C가 출력 파형이죠. 자, 비교기의 출력 파형이죠. 자, 그래서 요 파를 이제 비교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인풋에서는 이제 삼각파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전압으로 지금 요 가변장에 요 와이퍼가 지금 50% 지점에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프로브로 찍어 보니까 2.49773V가 걸리네요. 거의 2.5V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이 요게 뭡니까? 요 전압이에요, 여러분. 요 전압이거든요. 요 전압. 그래서 약 2.5V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요 3번 쪽으로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삼각화가 이 노란색 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요 기준 전압보다 높은 쪽의 전압이죠. 자, 기준 전압보다 요 높을 때 이게 높을 때죠, 여러분. 기준 전압보다 높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하이 펄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전압보다 여기 낮은 전압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 낮은 전압에서는 로우 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레퍼런스 전압을 0V에서 5V까지 이렇게 0V에서 5V까지 요 VREF를 자, 0V에서 5V까지 이렇게 가변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겠지요? 그거에 따라서 요 펄스 폭이 어떻게 변조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가변장을 조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가변장을 자, 좀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펄스 폭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줄어들었죠? 그렇죠? 자,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에서는 하이 펄스가 나오는 거죠. 요 VCC 볼트가 나오고 기준 전압보다 여기 작은 부분에서는 로우 펄스 0볼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펄스폭 변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7%. 자, 다시 내려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하이 펄스 구간이 길어지고 로우 펄스 구간이 짧아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PWM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준 전압을 이렇게 바꿔줌에 따라서 펄스 폭이 이렇게 가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PWM의 원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